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 드려야겠네요. 예, 총격 사건인데요 또. 그 저기 4 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저기 가족들이 몰던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에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데, 그 캘리포니아주 랭카스터라는 차 그곳에서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그 4 살짜리 소년을 마이런 버크하트라는 29 살짜리, 29 세의 그 어떤 그 용의자가 인제 총을 쐈대요. 그러니까 인제 그 뭐 기소장에 따르면 인제 그 총 쏜 사람은 살인 미수 2 건, 이제 차량 총격 1 건, 불법 총기 소지 5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법 총기 소지하니까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되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전과자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인제 지난 12월 15일, 그니까 한 뭐 1 주일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하고 함께 운전하다가 그 소년과 그의 부모를 태운 차량을 막았대요. 그리고 인제 거기다 8 발의 총탄을 발사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드 레이지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드 그 뭐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 레이지, 열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진짜 열 받는 사건이 많이 열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한 곳은 없더라고요. 그냥 4 살짜리 아이가 바이런 버크하트라는 그 용의자한테 총에 맞아 사망했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술한, 그렇게 보도한 어떤 그 기사가 없어 갖고, 그냥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각 보도된 그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소년이 타고 있던 그 저기 차량에서 그 검찰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지방검찰청이 화해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로 분노 사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드 레이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휘말린 것으로 이제 파악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총이 다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해야 돼요. 저도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또 텍사스는 보수적이면서 총기가 허용돼요. 이 갖고 다녀도 돼요. 차 안에 그 소지하고 다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틀리면 이제 총 뭐 그렇게 진짜 뭐 아무 데나 총격이 발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운전할 때 총격 발사가 제일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저기 뭐 이렇게 누가 끼어들고 막 그냥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어디 가면 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휴스턴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이제 막 젊은 사람이든 뭐든 하여간 이렇게 막 그냥 매너 없이 그냥 사고 날 정도로 굉장히 그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화가 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락션을 누르면 빵빵거리면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총이 발사돼 봐요. 그러면 뭐 만약 그 사람을 잡는다 하더라도 총에 맞으면 뭐 그냥 뭐 굉장히 안 좋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 그 안전운전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좀 화나더라도 화를 굉장히 참아야 돼요. 그냥 이걸 뭐 그냥 누가 끼어들면 '아 그래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냐.' 이러면서 운전해야지, 저 새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따라가려고 하고 막 빵빵 누르면 그거 진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뭐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이게 유튜브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여기는 미국은 특히 총이 있잖아요. 한 방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건도 그런 이제 도로 분노 사건의 하나인 걸로 돼요. 근데 어떻게 이 바이런 버카트라는 사람이 그 저기 총기 소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5건의 혐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총기 불법 소지자죠.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총기 저기 이렇게 소유하게 될 수 있는지,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진짜. 총기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미국의 총기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미국은 이제 자기 보호권이라 해 갖고 자기 방어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한국 분들도 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사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칼에 흙 앉아 칼로 망한다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있으면 또 총이라는 걸 이렇게 함부로 쏘면 안 되거든요. 만약 자기 방어권이나 해 갖고 총을 쏴 갖고 상대방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뭐 경찰에서 왔다 갔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 되면, 증명하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살인 사건으로 이게 어 저기 변질돼 갖고 이게 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총을 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사망하지 않았다, 그럼 상대방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수를 한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총은 있어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이제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이 없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운전할 때나 뭐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이제 어떤 그런 뭐죠, 그 악유 같은 거, 시비가 생길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미안하다고 먼저 하고, 뭐 그런 걸 먼저 이제 계속 훈련을 해야죠. 마음의 훈련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피하는 게 낫지. 아, 내가 언젠가 그냥 이렇게 내 방어권으로 총을 쏘겠다 하면 언젠가는 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쏘는 것도 문제지만 맞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방어권을 취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성격을 온유하게 가지면 최대 그게 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기를 가지고 그냥 막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그 총기를 소지한다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내 방어권을 확실히 지킨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언젠가 나한테 위협이 되는 일이 나한테 발생한다면 난 이걸 쏘겠다, 사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뭐 집안에 이제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제 총기 뭐 칼을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총이 없으면 같이 칼싸움, 부엌칼로 이렇게 칼싸움 할 수는 없잖아요. 총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럴 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 그럴 경우는 뭐 이 알람 시스템이 좀 그래도 잘 돼 있으니까 좀 비싸지만, 그런 걸로 이제 보완하는 게 낫지, 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걸 방어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미국 내에서 위험할 것 같아요. 총이 있으면 항상 쏘고 싶거든요. 또 총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도 군대 갔다 와서 총, 야,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거 괜히 그냥 총 가지고 있으면 쏘고 싶다고요. 은근히 그게, 뭐 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 다 군대 한번 갔다 와갖고 괜히 그 총 가지고 있으면 총 보고 싶고, 그냥 총 한번 보고 이거 언제 사용할까, 좀 이게 은근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집에 만약 강도가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보안, 뭐 ADT나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보안 회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돈을 좀 더 추가로 주면 좀 더 보험, 어떤 그런 이제 보안 형태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발전시키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버크하트 이 사람은 현재 200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신형 선고돼 4살짜리가 죽었는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언해지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이 사람 여기 왼쪽에, 사진 왼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사진 오른쪽에 있는 그 꼬마는 이제 4살짜리 그 아이인데, 요번에 총 맞아서 숨진. 참 불쌍하죠.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여기 보면 그 바이런스 아카이브라고 해갖고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2019년대까지는 뭐 총격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총격으로 인한 사망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020년 팬데믹을 이후로 더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총격 사건은 지금도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오바마가 그랬어요. 미국은 폭력 사회라고. 그래서 그 폭력을 잘 컨트롤해야지, 이전에 대통령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같이 이렇게 인종적으로 막 이렇게 뭐 서로 갈등 이런 걸 유발시키려고 하면 큰일 나죠, 미국은. 진짜 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마다 총기가 거의 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총기에 의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어떻게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살짜리 아이가 참 불쌍하게 총에 맞아서 그냥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그리고 또 운전할 때는 그냥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거 그냥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온유해지자, 온유해지자, 막 이런 자기암시, 또 그리고 그 기도죠, 그런 게.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총기 관련 문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